네 번째. 얘들아 진짜 강의 10분씩이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아? 심지어 해석 다 해주지, 동의어 표현 다 잡아주지. 행복하지 않나요, 여러분? 또 제가 여러분들의 이걸 그 필기본을 쭉쭉쭉 보면서, 물론 아직 뒤에 진도는 안 나가긴 했지만, 여기 지금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다 넣은 단어들을 쌤도 다 똑같이 표시해놓고 동반이를 다 찾아놓은 거거든. 이것만 제대로 해도 학교 시험 문제 풀 때 절대 이제 막 낚이거나 혹은 힘들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, 여러분. 오케이? 근데 이 해석을 좀 따라오는 게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,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꼭 반드시 그래머이스는 이제 거의 다 뗐을 거고, 빌드업, 이센셜까지 탄탄하게 밟아서 극강의 해석력을 만들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질문 시작할게요. 텍스트 넥. 이 질문은 굉장히 재밌었어, 얘들아. 쌤이 최근에 막 릴스는 아니고 인스타 스토리를 좀 자주 올리거든, 막 일하는 영상들을. 근데 막 되게 멋있게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올렸는데,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일하고 있는 거야. 알고 보니 이제 거북목 치료 권장 영상이 되었었던. 그래서 이 거북목에 관련된 이런 글인데, Hidden Danger, 숨겨진 이런 위험이래요. 스마트폰 사용에 숨겨진 이런 위험이다 라고 나와 있어서,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, 한번 우리 기지개 한 번씩 한번 켭시다. 스트레칭. 어우, 힘들다. 여러분도 다 똑같이 스트레칭 하셨나요? 네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많은 10대들은 사용한데 뭘 사용하냐? 스마트폰을 매일매일 사용한다라고 나와주고 있거든. 그래서 그들은 보낸대요. 무엇을? 메시지를. 그 다음에 여기 동사 1번. 뭐 보냐? 비디오 보고. 여러분 유튜브 보는 것처럼요. 그 다음에 게임한대요. 플레이 게임즈. 재밌겠네요. 근데 언제 동안? 이게 문제야. 잠깐 하는 건 문제가 될 게 없거든? 길게 해서 문제야. 3시간, 4시간. 자, 하지만 하면서 나와주고 있어. using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, 근데 얼마나 사용하는 거? 너무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요, 이제 유발시킬 수 있다. 무엇을?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다. 그리고 이 건강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불린대요. 뭐라고 불린다? 거북목이라고 불리는 이런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다 라고 나와주고 있어. 그래서 이제 질문 첫 번째가 그거였었거든. 거북목은 무엇인가? 거북목은 무엇인가? 라고 했을 때 the text neck is a health problem. 이렇게 해서 적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. 근데 언제 생긴 health problem이야? When you use text neck is a health problem. 건강 문제이다 라고 적어주고, 언제 생기는 건강 문제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뒤에 뭘 붙이면 되냐면 이렇게 쓰고 이로 넘어와서 when you use 스마트폰 too much, 약간 요 정도 적어주면 될 것 같아. 혹은 health problem 뭐 is caused by 막 이런 식으로 딱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오케이? 그래서 요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동의어 표현만 쭉 잡고 넘어갈 건데, 첫 번째 그 10대 teenagers 대신에 teens 적어도 되고, adolescent 모르겠다. 청소년들, 요 동의어 표현 2가지 잡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쓰는 게 문제인 거잖아. excessive 별표. 과도한이란 뜻이고, 얘는 좀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고요. 혹은 과도하게 사용하다, 오버해서 유즈한다, overuse, 이렇게 2가지 표현 잡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cause, 유발한다라는 뜻이지, lead to, result, 이렇게 2가지 표현들 잡아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거북목은 발생한대요. 특히 언제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뭐 할 때? 구부릴 때래요. 그들의 고개를 어디로? 앞으로. 뭐 할 때? Looking at their phones. 그들의 핸드폰을 볼 때, 보통 핸드폰을 딱 보면서 이렇게 보지? 이러고는 선생님 요새 노안이 와서 이렇게 보긴 하는데 계속 이러고 보고 있진 않거든요, 여러분. 근데 보통 막 여러분 영상 같은 거 보거나 이럴 때 막 이러고 있잖아요, 여러분. 그래서 보면은 너의 머리를 앞으로 숙일 때, 밴드 할 때, 그리고 앞으로 forward, 이렇게 앞으로 숙일 때라고 해줄 수 있고요. 이러한 자세는 앞으로 숙이는 자세 얘기하는 거겠지? put, 둔대요. A lot of pressure, 많은 압력을 둔대. 어디에? 목에 굉장히 안 좋다, 이거고요. 실제로 the more you bend, 이건 더비더비용법이다. 해석할 때 이렇게 하면 돼. 더 많이 너가 구부릴수록 무엇을?
너의 머리를 더 많이 구부릴수록 더 heavier, 더 무거워진대. 그것이 얘는 이렇게. 그것은 느낀다. 어떻게 더 무겁게 느낀다. 그래서 너가 네 머리를 더 많이 구부릴수록 자, it feels heavier. 이렇게 해서 원래 문장 2형식, 얘는 원래 문장 3형식. 요 정도로 딱 봐주면 될 것 같고, 자, 그 결과 사람들은 느낄지도 모른대. 무엇을? 고통을 느낍니다. 어디에서? 그들의 목과 어깨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다.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. 다음 문장 지금 보게 되시면 이제 happens 대신에 occurs, 발생한다. 라고 동의어변 잡아주고, bend 대신에 tilt도 약간 숙이다, 굽히다 이런 뜻이거든. 그래서 tilt라는 동의어. forward는 앞으로. 얘는 그냥 따로 외워두고 여기에 뒤로 들어갈 수 없어. 뒤로 금지.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나오거든. 왜 거북목이 발생하는가? 자, 그러면 이제 뭐 it because 하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? 사람들이 그들의 요거를 앞으로 이제 기울이기 때문이다 라고 요걸 적어주시면 되고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자세, 포스처 대신에 포지션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외워두고 그 다음에 프레셔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스트레스랑 스트레인을 쓸 수 있어. 이거는 너네가 보고 이런 생각할 거야. 아니 진짜 스트레스 받네. 왜 이게 갑자기 압력이에요?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이제 이런 스트레스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눌렀을 때 압력이라는 뜻이 될 수 있거든. 스트레스가.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트레스랑 스트레인 둘 다 압력이란 뜻이다 라고 외워두시길 바라겠고요.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가 나와서 therefore나 thus 요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아 그리고 참고로 이 퀘스천 2에 대한 답은 제가 일단 내리긴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진도 나가실 거거든요. 학교 선생님이 적어준 답이 사실 찐 정답입니다. 여러분 여기 좀 더 추가시킬 수 있어요. 머리를 앞으로 숙여서 더 많은 압력이 가해졌을 때 발생한다 막 이런 식으로. 오케이? 그래서 요거는 학교 선생님이 좀 써준 거를 같이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ain 대신에 아픔 요거랑 discomfort, 불편 요 두 가지 동의어 표현을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거북목은 또한 일으킬 수 있대요. 다른 문제들을. 방금은 목이랑 어깨 영향 줬었잖아. 몇몇 사람들은 이제 get headache, 두통도 겪는데 혹은 굉장히 피곤하다고 느낀대 쉽게.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좀 피곤함을 느끼는 걸 수도.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지속된다면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그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어디에? 척추에도. 여러분 이 거북목 하나만 했다가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만들 수 있대요. 무엇을? 자세를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다. 이제 척추까지 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지 얘들아. 네. 그리고 there 문제가 있는데 간단한 이제 문제가 아니라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문제점이 나와주고요. 여기서부터는 이제 11번부터는 해결책. 아마 이 해결책도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, 여러분.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잘 봐줘야 되는 게 그 간단한 방법들이 있다. 뭐 하는 방법, 막는 방법, 거북목을 막는 방법이 있다. 요 정도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. 네, 다음 넘어갔을 때 어휘 포인트는 요 정도. 많진 않아요. 피곤한, 얘도 피곤한, 얘도 지친. 나왔을 때 이 두 가지 단어는 조언 중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어라고 해서 외워두셔야 되고 이 continue도 last, persist 둘 다 지속되다. 선생님, last는 마지막 아닌가요? 아니에요, 여러분.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. last는 지속되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면 되고요. 그 다음 affect는 영향을 미치다. influence랑 impact 둘 다 영향을 미치다고 여기에 effect가 들어갈 수는 없다, 얘들아. 얘는 명사임. 영향. 얘는 동사임. 얘도 동사, 얘도 동사. 이렇게 같이 봐주면 될 것 같고 스파인은 척추인데 그냥 단어 뜻을 외워두면 될 것 같아. 얘가 어디에도 영향을 준다, 척추에 영향을 준다 라고 해주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방법이 있다,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동의어 표현들을 같이 봐줄게.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거북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1번. 자 try to hold. 이제 가지고 있어라 너의 핸드폰을 어디에? 눈 시선에.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라라는 거겠지. 이러면 이렇게 숙일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. 자, 그 다음 두 번째 take breaks. 휴식 시간을 취하래요.
몇 분에 한 번씩, 20분과 30분에 한 번씩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아마 40분째 보고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두 번째 강의 끝났을 때 한번 스트레칭 해줬으면 아마 됐을 건데 저는 30분대 정도 시켰기 때문에 뭐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. 오케이? 자, 그 다음 마지막으로 do some light stretching. 우리가 아까 한 거다, 그치? 좀 몇몇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라. 그치? 뭐 하기 위해서? 풀기 위해서. 너의 목과 그 다음에 어깨를 좀 풀기, 이완시키기 위해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라지 막 스트레칭을 빡세게 해라. 막 어깨 조져라. 막 이런 거 아니에요, 여러분. 오케이? 그래서 스마트폰은 마지막 좋습니다. 활용이 좋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사용해야 된대요. 그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뭐 하기 위해서? 건강하게 있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해주면 해석은 다 끝나게 되겠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어휘 포인트만 오늘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hold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keep, maintain 둘 다 유지하다. 오케이? 자, 이렇게 유지해라 라고 해주고 있고 eye 레벨 대신에 eye height, 약간 눈 높이. 옛날에 여러분 눈높이 교육 혹시 뭔지 아세요? 이 눈높이랑 구몬이랑 막 빨간 펜 이런 거, 싱크빅 이런 거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?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구몬은 다들 했겠지? 자, 그럼 여기서 퀘스트 세 번째 나오는데 자, 한 가지 방법을 써라. 이제 거북목을 예방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써라라고 나오는데 12, 13, 14, 15 중에서 아무거나 쓰면 돼. 요렇게 아마 쓸 수 있을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take breaks, 휴식을 취해라, rest랑 pause, 휴식을 취해라. 이렇게 두 가지 동요 표현. 그 다음에 스트레칭해라, 운동해라라는 같은 말, 좀 뭐 움직여라, move, 뭐 이런 말이랑 좀 더 같은 말이고요. relax, 얘도 대신에 ease, 좀 더 풀어줘라, loosen, 풀어줘라 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된다, 이렇게 계속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use carefully, 되게 조심스럽게 써라, 혹은 적절하게 써라 라고 해서 wisely에 해당하는 동요 표현이 이렇게 현명하게 써라 라고 나와줄 수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건강하게 있어라, maintain health, 동요 표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죠? 이러면 끝! 네, 끝났습니다, 여러분. 네, 끝이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. 이제 거의 하루 안에 외부 질문이 다 끝났잖아, 얘들아. 이 외부 질문이 처음에 어렵다고 느꼈던 친구들도 있었을 건데 아마 해석이 혹은 내용 암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거든요. 제가 지금 이렇게 찍어놓은 영상을 돌려보면서 해석을 선생님이 어떻게 끊는지를 잘 듣고 적어두고 외워두시고요. 그리고 이 해석법은 사실 지금만 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를 넘어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계속 1형식부터 5형식은 계속 적용이 되거든.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가 끝나고 또 이제 기말고사까지 잠깐의 텀이 있잖아요, 여러분. 그럼 그때 여러분들을 위한 제가 뭐 신텍스 커리라던가 해석력 점검이라던가 하는 부분들을 다 한 명 한 명 짜줄 거니까 이런 기본적인 해석력 부분들을 이제 많이 키워놓고 다음 기말고사 때는 외부 지문이요? 개꿀이죠?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고생하셨고요. 저랑 이제 학원에서 뵙도록 할게요. 안녕!